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희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통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 오늘 암보다 무섭다는 2대 질병 대비하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햇님은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무섭고 두려워요. 사실 그렇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은 우리가 인류가 이제는 정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오히려 지금보다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들면서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접하게 되니까 이 암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가 조금 두려움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자 그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실비보험 다음으로 가장 먼저 대비하는 것이 암보험인데요. 네. 근데 오늘은 암보다 더 갑작스럽게 그리고 더 무섭게 찾아오는 또 다른 질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뇌질환과 심장질환, 이른바 2대 질병인데요. 이 두 질환은 단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치료비나 간병비, 장기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질병이거든요. 특히 이제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암은 사전 증상이 살짝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도 가능하지만 뇌나 심장 질환은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찾아오는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2대 질환, 뇌 질환과 심장 질환이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고 있나요?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심장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고요. 네. 국내에는 사망 원인 2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암 다음으로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상위권 치명적인 질병인데, 그러니까 암보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2대 질병도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네. 심장질환 중 하나인 급성 심근경색은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이고요. 네.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은 국내에서 3분마다 1명, 그리고 3분마다 네, 한 3분마다 1명, 그리고 5명 중 1명은 사망, 3명은 장애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점인데요. 네. 예전처럼 노인성 질환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요. 네. 최근 연구를 보니까 한국 성인 70% 이상이 말씀드린 기저질환 중 한 가지를 갖고 있고요. 41%는 두 가지, 19%는 세 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뇌,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형 병원을 갔다가 그 뇌 질환 관련 뭐 뇌출혈 이런 질환들의 발생 어떤 뭐 비율 음. 뭐 숫자였는지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 50대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말도 안 돼. 이랬거든요. 뭐야? 뭐 잘못된 거겠지 했는데 이게 실제로 4, 50대 발병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네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런 질환들에 걸리면 이제 치료나 수술 비용들이 얼마나 들지가 문제예요, 또. 맞아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에만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와 검사비, 약값 네. 등으로 전체 치료비는 1,5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고요. 비급여인 특수 심장 초음파 같은 것들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심장 질환 쪽 말씀해 주신 건데 뇌 질환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뇌출혈은 더 네. 심각합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뇌질환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심장질환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재활치료나 특수치료 같은 경우 대부분이 비급여고, 게다가 이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장기 요양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소득 활동할 수 없고 간병인 같은 것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개인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원 제도인 산정 특례로도 치료 비용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에서 이제 간병비나 기타 부대 비용은 지원해주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00만 원 네. 정도의 소득이 있던 분들이 네. 1년 이상 장기 요양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3,6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득적인 측면에선 소득 활동을 못 하니까 그거대로 몇 천만 원 손해. 그리고 이제 정말 뭐 간병비를 쓰게 될 경우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는 거네요. 그 뭐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실제로 그런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지인의 이모님께서 겪은 일인데요. 네. 50대 초반에 뇌경색이 발생을 했어요. 음. 뇌경색은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초기 치료는 실손보험이랑 이제 산정특례 대조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재활 도수 치료비 월 60만 원씩 들어가고요. 보행 재활비랑 간병인 고용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비급여로 내 주머니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힘들어 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이모님께서도 일을 못 하셔서 네. 소득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중대질병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또 이제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의료비 상한제 같은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이상 1년에 쓰면 뭐 다 돌려준다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급여 치료만 해당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치료와 재활들은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간병비 말고 그렇죠. 일단 치료와 재활 같은 것도 정말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인이 이제 있어야 알게 되시고 그때서야 이제 준비가 들어가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설 간병인 이제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간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런 분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이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1년 후 재발률도 15%에서 20%로 상당히 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가족들에게 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률도 높고 후유증도 남기는 게 바로 뇌와 심장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암이 아니라 뇌와 심장의 2대 질병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2부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5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사촌 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혈 전용 해제라는 걸 치료받았는데요. 이게 뇌혈관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후로 오른쪽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발음도 조금 안 좋아졌더라고요.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도수 치료랑 언어 치료 그리고 보행 재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는 했는데 정말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손보험으로도 안 되는 비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형부가 언니 보험을 확인하고 뇌 관련 특약 3천만 원이 있다길래 청구를 했는데 뇌경색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대요. 언니는 지금 49살밖에 안 됐고 자녀들도 아직 고등학생이라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됩니다. 또 가족력으로 생긴 거니까 저도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연자분의 정말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의 사촌 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걱정도 많으시고요. 중간에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장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거예요? 네, 좀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네.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거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2대 질병 보장을 준비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 3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첫째, 보장 범위를 확인해라. 둘째, 수술비를 준비하자. 셋째, 간병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러니까 지금 2대 질병 뇌와 심장 준비할 때는 첫째 보장 범위, 둘째 수술비, 셋째 간병비라고 하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보장 범위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정말 쉬지 않고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점검하면 딱 걸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너무 많을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선 사연에 대한 답변이 될 거예요. 뇌질환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나뉘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혈관의 장애까지 전부 포함을 하고요. 가장 범위가 넓은 가장 거죠. 범위가 넓어요. 뇌혈관 질환. 네.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고 뇌출혈은 뇌출혈만 보장이 됩니다. 사연자분의 사촌 언니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뇌 관련 보장이 전부 뇌출혈 진단금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걸로 가입이 돼 있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20 몇 년 전에 들었던 보험을 살펴보니까 저도 가장 좁은 뇌출혈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욕했거든요. 왜 나를 이걸로 해준 거야? 지금 이제 새롭게 가입한 거는 저는 이제 넓은 걸로 돼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일부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일단 저도 그랬어요. 나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질병명을 세분화해서 설명 듣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뇌나 심장 쪽은 다 보장되니까 걱정 마. 이런 설계사분들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지만 과거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네. 즉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을 선택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은 어떤 내가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설계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참 이 보험료를 한두 푼 뭐 1개월, 2개월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꾸준하게 잘 납입을 하셨는데 아픈 것도 정말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보험금도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도 정말 이런 분들 많았고요. 네. 그래서 2대 질병을 준비하실 때는 특히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으로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근데 최근에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그리고 심장 판막질환 같은 기타 심장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진단비가 있어 보장 범위를 폭넓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새로 나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그 항목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나는 가장 넓은 걸로 또 돼 있어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보험들이 좋아지고 있는 면도 분명히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험 가입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대 질병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관을 뭔가 다운받고 확인을 하기 조금 어렵다, 귀찮다, 복잡하다 하는 분들께서는 샵 0999로 오늘 12시 끝나기 전까지만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김희진 전문가가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꼭 점검해봐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 수술비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합니다. 네. 근데 특히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재발률이 높다고 하셨죠, 앞서서. 맞아요. 아까 이대 질병의 경우 재발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술도 네.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장 질환에는. 또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1,000만 원을 비교했을 때 50% 이상의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있다면은 수술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 1,000만 원 받으려면 한 달에 보험료를 내가 10,000원 내야 된다면 수술비 1,000만 원 받으려면은 한 달에 그냥 5,000원 정도만 뭐 4,000~5,000원 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근데 뇌나 심장도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수술로 이어지고요. 네. 뇌 질환의 경우에는 뭐 투약이나 혈전 용해제 같은 것들을 먼저 투약하고 이후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심장 질환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에요. 다만 이제 뇌 질환은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가 심장 질환보다 많고 장기 요양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키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간병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 질환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거의 정말 대부분이라고 해도 그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후유증이 대부분 남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서 재활이라든지 또 집에서 장기 요양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비가 필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간병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뇌질환을 진단받고 뭐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때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보통 네.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때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장기 요양보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서 통원 치료 같은 걸 하고 재활 치료를 받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제가 서비스라든지 네. 시설 요양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마다 네네. 내가 가입한 일정 금액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보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는 어느 정도 보험을 준비해 놓고 저축을 통해서 의료비나 간병비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보험은 이제 비용으로 다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저축은 내 손에 결국에 남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보험으로 모든 걸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은 보험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아프면 다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은 적당히 가성비 있게 잘 준비하시고 나머지 비용은 꼭 저축을 통해서 예비 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데 이거 안 아프면은 결국에 나중에 다 저축한 거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배해서 잘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게 2대 질환을 준비하는 세 가지 키포인트도 짚어주신 데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우리 동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험 당연히 너무나 잘 준비해야 하지만 보험으로 모든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둬서 가성비 있게 보험 준비하시고 그 외에는 저축이나 연금 등을 또 같이 준비해 놔야만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사연자분은 어떤 솔루션을 드렸을까요? 네, 일단 사연자분 기존의 보험부터 살펴봤는데요. 14년도에 실손보험을 준비하실 때 종합보험과 함께 묶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암진단금은 3천만 원, 뇌출혈, 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이 있었고 질병수술비 30만 원과 골절 화상 같은 상해 담보들까지 총 13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3대 진단비, 상해보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네, 먼저 이제 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까지는 너무 좋죠. 네.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연자분 역시 2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네. 그리고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셔서 실손보험료가 가입 당시보다는 조금 올라 있었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들으시고는 아직은 이거는 유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기존 보험은 일단 전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부족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채워 주셨겠네요. 네, 현재 드시는 약도 없으셨고 수술이나 입원 이력도 없으셔서 가장 저렴한 10년 건강고지 플랜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먼저 안보장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요새 있는 뭐 치료비라든지 표적 항암 치료 이런 고액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중입자 같은 것들 같이 준비해 드렸고요. 네. 뇌혈관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2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2대 질병 치료비 2,000만 원까지 구성해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7만 8천 원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암 고액 치료비도 다 준비를 해 주신 데다가 지금 2대 질병 치료비까지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 주셨는데 이 2대 질병 치료비는 또 뭐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여러 보험회사에서 출시된 네. 특약인데 저희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의 병명 코드를 보면은 10개, 6개 이렇게 상당히 좀 협소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깊게 살펴보면은 네. 뇌혈관이 아니라 뇌질환도 있을 수 있고 심혈관이 아니라 심장 질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순환계, 심장과 뇌 질환의 좀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치료비 특약인 거고, 네. 아까 재발률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특약의 좀 특징 자체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전용의 치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각각 매년 1회씩 가입 금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네.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아주 가성비 좋은 특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내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음. 뭐 어떤 치료든 혈전 용해든 수술 받든 뭐 이런 수술은 아니구나. 각종 수술도. 치료 각종 치료에 대해서 다 매년 1회씩 보장이 된다. 굉장히 폭넓게 보장을 해 주는 거네요, 이거는. 맞아요. 실제로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비 청구를 했더니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부정맥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심장 질환 진단비나 심장 질환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은 네. 부정맥 수술을 해도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험료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네. 놓치고 넘어가면은 보장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장 범위 넓게 해서 체크해서 가입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일반인들은 정말 이 세부적인 걸 알기가 어렵고 음. 보험도 또 트렌드가 있고 변화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허혈성이면 들어가면은 가장 범위가 폭넓게 내가 심장과 관련된 모든 질환은 다 받을 수 있어라고 지금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부정맥이라든지 뭐 심장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또 못 받는다.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와 더 좋은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내가 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에서 아끼면 더 좋고요. 가장 넓은 보장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